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2터미널입니다. 2터미널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매번 1터미널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2터미널에 오게 되네요. 인천공항에 왔다는 걸로 느낌 오시겠지만 저는 지금 해외로 떠납니다. 오늘은 대만 가오슝으로 갈 예정이고요. 가오슝으로 가는 절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인천공항에서 가오슝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머물게 된 호텔까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많을 것 같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으니까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은 더보기를 통해서도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그 마이리얼 트립 파트너스와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중에 마이리얼 트립 관련된 링크들을 제가 올릴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면 저에게도 소정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일단 비행기 수속부터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렛츠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항상 전광판부터 보셔서 내가 탈 비행기가 어느 카운터에서 수속을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중화항공을 타고 가는데 12시 5분 비행기 H카운터에서 수속을 할 것 같습니다. 어휴, 멀리 있네요. 일단 짐은 붙였고요. 이제 출국 수속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패스를 미리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빠를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앞에 있는 줄은 스마트 패스로 가는 그 줄은 아닙니다. 이동해보죠. 네, 지금 막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면세구역까지 넘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분, 8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패스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짐 검사하고 이제 출국 수속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7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전 뉴스에서 막 수속하는데 오래 걸리니 걱정 많이 했는데 이 공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시즌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에 사람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었고, 스마트 패스 이번에 처음 쓰게 돼가지고 약간 긴장이 됐던 것도 있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한국 분들이라면은 미리 스마트 패스 어플을 다운받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승권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 이제 가가지고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인천공항에도 모스버거가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모스버거를 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서울에 몇 개 매장 있죠. 난 그래도 공항에 있는 게 좀 신기해 보이긴 한다. 햄버거를 먹을 건 아닌데 마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모스버거에서 주문한 메뉴는 햄버거는 아니고요. 짜란, 치킨 텐더 주문해 봤습니다. 어차피 기내식도 나오는 데다가 제가 어제 저녁을 너무 거하게 먹어가지고 간식 정도로 이렇게만 먹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론소다죠. 이상하게 음료수 메론소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모스버거만 오면은 이걸 먹고 싶어.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일본 가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료나 한잔 하면서 커피를 마실까 했는데 굳이 또 모스버거 봤는데 메론소다 먹어야죠. 이렇게 해서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리를 잘못 잡았다면 잘못 잡은 건데 위에 이제 벨 부르는 호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띵동 몇 번 나오세요, 몇 번 나오세요 이 얘기 달려가지고 좀 녹음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론소다 한잔 먹어볼게요. 이것만 맛있지 뭐. 근데 이게 또 마운틴듀랑은 또 다르고 모스버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자꾸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킨 텐더. 부럽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맛은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 2년 전에 타이페이를 갔다 왔었죠. 대만의 타이페이를 갔다 왔었고 거의 딱 2년 만에 지금 가오슝을 가는 거예요. 가오슝은 이제 타이페이와는 반대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오슝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오슝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부산 같은 이미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산에 비하면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2년 전 타이페이 여행 영상 만들 때 제가 대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단에 카드를 확인을 하시면은 그 당시 제가 1편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다뤘거든요. 그걸 볼 수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부분이 환율일 텐데 예전에 비해서 대만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환율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바트보다도 높은 환율을 지금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예전에는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대만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성비 느낌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뭐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게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또 음식 하면 또 대만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야시장이라든지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볼 계획도 있습니다. 총 일정은 대략 일주일 정도인데 일주일 동안 가오슝에만 있을 건 아니고요. 일정의 절반은 가오슝, 나머지 절반은 타이중에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타이중 갈 때 같은 경우에는 고속 전철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각각 이제 3일 정도, 4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유명 도시라든지 갈 시간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오슝 근처에 있는 컨딩이나 소류구 같은 가볼 만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다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니까 그 점은 양해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타이중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좀 나가볼 생각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것저것 링크를 많이 달았는데 그 링크들 중에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입국 신고서. 입국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뭐 출발하기 전에도 가능하시니까 전 1, 2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두시면은 가셔가지고 뭐 줄 서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덜할 수도 있고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인터넷으로 그 신청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뭐 신청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은 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뭐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유심 이야기인데 유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e심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유심을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현지에서 구매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게 미리 좀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유심을 핸드폰에 바로 끼웠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명 등록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 실명 등록을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 2, 3일 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실명 등록을 미리 해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더보기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요걸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유심을 구매했다고 해서 현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유심칩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실명 등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심을 구매를 하셨든 아니면 이심으로 신청을 하셨든 반드시 필요한 절차니까 대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화권에 있는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을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알고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괜히 현지 공항 가가지고 어둥버둥하면서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오면 그것도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입국 신고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명 등록 같은 거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달아놓은 링크 중에 뭐 이지카드에 해당하는 링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럭키드로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현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항에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니까 럭키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5월 달에 제가 올리기 때문에 글쎄 언제까지 시행을 하고 이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현지 공항 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저 음료수 마시고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맛있어요. 클래식한 242 배열의 비행기입니다. 예전 국적기들은 다 이렇죠 뭐. 나름 그래도 스크린도 달려있어요. 작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뭐 어차피 보진 않을 거예요. 국적기인 만큼 기내식도 나옵니다. 고를 수 있었는데요. 기내식은 비빔밥 혹은 뭐 짜장 치킨 라이스가 있길래 비빔밥은 뭐 자주 먹으니까 짜장 치킨 라이스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막 가오슝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실내인데도 약간 후덥지근함이 느껴져요. 빠르게 이제 수속을 하러 가보도록 하죠. 가오슝 지역 자체는 처음 오는 게 맞는데 가오슝 공항 자체는 처음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제가 20년 전에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 여기를 경유해서 갔어요. 그래서 공항만큼은 와본 적이 있다. 하지만 가오슝 여행 자체는 처음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네요. 사실 20년 전에 왔던 거기 때문에 공항 모습도 사실 사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죠. 그때랑 비교하면 20년이면 강산이 2번은 바뀌었을 테니까요. 지금 이미그레이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대기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 조금 되긴 해요. 전에 타이페이 갔을 때는 수기로 작성을 했어가지고 꽤 줄이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지금 집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2번에서 나올 거고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생각보다 저 수속을 빨리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수속에 대한 소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수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입국 수속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얼굴 사진 찍고 손가락 찍고 어차피 입국 신고서도 제가 인터넷에 다 써왔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서 제가 프린트도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권 딱 찍더니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편했고요. 전 인터넷으로 입국 신고서를 쓴 사람들은 따로 줄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인이면 그래도 여기 줄 서야 돼 하면서 포리너 줄 라인에 안내를 해주던데 사실 거기는 입국 신고서를 수기로 쓴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온 사람이든 다 똑같이 줄을 서는 그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좀 걸리긴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비행기에서 빨리 나왔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대기를 한 거지 늦게 나오신 분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대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손으로 쓰는 귀찮음은 덜했지만 그렇다고 뭔가 빨리 일이 처리된 건 아니었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짐 찾아서 일단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막 짐까지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기 뱅크 오브 타이완 가가지고 환전하고 그 다음에 럭키드로우를 찾아서 럭키드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지카드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미국 달러를 가져왔거든요. 1달러에 32 대만 달러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 대만 달러로 32.2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 제가 500달러 정도를 환전을 할 거예요. 다 쓰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00달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전은 했고 다음은 이지카드를 바꿀까 합니다. 야, 그나저나 다시 느끼는 건데 가오슝 공항 진짜 작네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아까 봤을 때 환전소 저쪽 끝에 있고 이야, 타이페이랑 비교해도 더 작은 것 같아요. 훨씬 뭐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지카드 교환은 여기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지카드 지금 막 수령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클룩에서 한 건 아니에요. 네, 이지카드는 이렇게 생겼고 전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서 예약하는 건 제가 하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버스 카드나 지하철 카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이제 충전해가지고 쓰는 건데 저는 400 대만 달러가 충전되어 있는 걸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 대만 달러인데 100 대만 달러는 이제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0 NTD를 주고 구매를 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400 NTD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이거는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거고 가오슝뿐만이 아니고 타이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럭키드로우입니다. 럭키드로우는 뽑기의 일종인데 일단 먼저 줄을 서서 뽑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뽑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는 보셨다시피 꽝이에요. 이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행 7일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뽑기를 하면 됩니다. 뽑았을 때 숙박 보조금 혹은 여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숙박 보조금이 좀 더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여행 보조금을 신청을 했더니 보기 좋게 꽝이 나왔죠.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 단지 이 럭키드로우가 현 시점에서는 5월달인가 6월달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월달이라도 아니 혹은 6월달이라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럭키드로우를 신청하셔가지고 뽑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알아요? 뭐 하나 더 걸릴지 또. 공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마치고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좀 타야 돼요. 저는 아까 이지카드를 바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MRT를 타볼 생각이고요. 뭐 타는 거에 똑같겠죠. 찍고 타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와 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긴팔 입고 있거든요. 빨리 호텔로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MRT를 타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까 조금 덜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서 몇 정거장이나 가야 될까요? 좀 알아보고 오긴 했는데 처음 오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아리까리하긴 해요. 미려도역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호텔이 거기서 멀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R4 레드라인의 R4역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항역이죠. 저는 여기 미려도역으로 갈 겁니다. R10 포르모사 볼르바드? 오 뭐야 이게 근데 미려도역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 근처에 호텔이 있습니다. 와우. 지하철 역사는 조용하네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가? 아니면 방금 출발해서 그런가? 한국이랑 느낌 비슷하죠? 깔끔하고 좋습니다. 드디어 미려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 안 걸리네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짠 보이는 이 풍경, 빛의 돔이라는 곳입니다. 돔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데 유명해요. 사실 관광객들한테는 유명하지 현지인들한테는 뭐 그냥 역 앞에 있는 이런 이쁜 장소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미려도역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어때요? 꽤 볼만하신가요? 굉장히 예쁜 곳이기는 한데 어차피 지나가는 역할밖에 안 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미려도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역이기도 해서 제가 정말 자주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잠깐 눈에만 담아놓고 또 계속 지나가면서 또 보게 될 테니까 이런 곳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호텔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400m 정도는 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 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막 역사를 빠져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와 덥다. 여기 바로 지하가 미려도역이고 이쪽 길을 따라서 이동하면 호텔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묵을 호텔은 R10, R10, R10 에코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날은 무진장 더운데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에 몰아치는 게 기분이 묘하네요. 제가 머물게 될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위에 R10 호텔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간판 초록색 간판인데 이 건물에 있는 호텔인데 호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몇 층만을 이제 호텔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타이페이에서 묵었던 호텔도 이런 식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가 건물 꼭대기에 모텔 이런 거 많은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지금 막 룸에 들어왔습니다. 1박에 3만원대 금액의 객실이에요. 한 층에 방이 정말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면 침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노트북을 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은 2개 있고 방에 헤어드라이어가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헤어드라이어는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이런 건 좋네요. 근데 역시나 이제 중하권 호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저렴한 호텔들 냉장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예상은 했어요. 어차피 말레이시아에서도 냉장고 없이 잘 살았으니까 여기서도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음료수를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부스 뭐가 많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있을 건 있구나 정도 싶은 것 같습니다. 어메니티력은 없어요. 일회용품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다 챙겨와야 됩니다. 물은 2병 주네요. 요런 방이다. 뭔가 좀 인테리어에서 살짝 영국 느낌도 나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이제 쉬어야겠습니다. 더워요. 오늘 직항으로 왔는데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인천에서부터 가오슝까지의 여정을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여행에 대해서 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이런저런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게 많았거든요. 럭키 드로우라든지 아니면 이지카드를 공항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에 좀 많이 담아봤고요. 본격적인 가오슝에서의 여행은 다음 편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일단 호텔에서 조금 쉴 생각이고 쉬었다 나갈 건데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은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근처에 있는 야시장도 한번 가볼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